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서울에는 눈도 많이 오고 또 한파까지 겹치게 되면서 바깥 풍경은 예쁘지만 몸은 너무나도 추운 그런 날인데요. 이러한 한파가 체온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둘러보면은 아무래도 키워드는 실적 그리고 한파 이렇게 두 가지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에 따라서 또는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한파에 따라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오늘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전장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나마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을 더욱더 받아가면서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는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또 어떻게 내 종목을 대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이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 02-325-8200번으로 전화 문의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진단쇼 시작에 앞서서 또 찾아주신 분들과 함께 인사부터 나누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네, 새곰질말님 안녕하세요. 마그마님께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새해 인사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새곰질말님, 마그마님 그리고 다른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연희미니 파파님 안녕하세요.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또 예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연희미니 파파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수익길만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러브수기님 오랜만에 정말 일찍 출석 체크를 해주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러브스기님 기다리고 있었고요. 태리님 안녕하세요. 손절은 필수님 안녕하세요. 태리님 미나 숙모님이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오늘 사실 제 머리가 약간 숙모 같은 머리긴 해요. 뒤태가 더 예쁘긴 한데 진단쇼에서는 아쉽게도 제 정면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약간은 아쉽네요. 네, 그리고 한결님 안녕하세요. 스마일님도 와주셨고요. 서단계 1년차님 안녕하십니까. 준호님,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오시는 대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갑게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이종복 전문가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도 속 시원한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보내주신 엑세스바이오고요. 평 단가는 12,000원에 비중은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본전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할지, 비중은 어느 정도 가격 구간에서 늘려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종목 진단도 자주 나가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끔 보면 매수가까지 언제 올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먹고 나와야죠. 그리고 엑세스바이오는 12,000원 단가에 10%면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기술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방송이 이어져서 좋은데 유비케어 이종복이가 위험 무릅쓰고 추천했다라고 하면서 아까 그 마켓텐에서 방송했지 않습니까? 5,800원에서 6,800원, 1,000원이 더 올라 버렸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느냐면 엑서스바이오는 지금 보면 머리를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인 주식을 우리가 삼각형 패턴으로 이건 패턴 자체가 쐐기형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엑서스바이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라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거나 그럴 때 주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우연히 오늘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아서 확진자 봤는데 1000단위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데 그건 설 연휴 때문에 이제 검사 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확진자가 급증을 해버리면은 튀겠죠. 그래서 여기처럼 이렇게 같은 쐐기형 패턴이어도 여기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다가 밀려 내려오는 과정이라 한 번 더 빠진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늘어지고 있는 상태라 아마 이 10,000원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주식이 탄력이 붙으려면 거래가 기본적으로 2000K 가까이가 터져야 돼요. 반면에 지금은 거래가 10만 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래 바닥은 주가 바닥, 주가 자체는 바닥이다. 추가 매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머리를 살짝 들었을 때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 21선은 여기처럼 이렇게 머리를 들었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가 쪽으로 갔을 때 추가 매수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렇게 기술적 확인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확진자 수 늘어나면 올라갈 수 있어. 지금 더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늘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13,000원짜리가 이제 1차 저항이 되겠고 2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 보되 시간은 길게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 가까이 정도는 봐야 뭐 돈이 돼도 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 총평으로 얘기하면 기술적으로는 꺾여 있으나 명분은 있고 주가 자체는 바닥권이며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세게 가는 걸 기대를 하려면 기본 3개월 정도는 들고 가야 어느 정도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차트의 모습, 현재 차트의 모습은 약간 아쉬운 모습일 수는 있겠으나 현재 이런 환경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 이 조건이 나쁘지는 않네요.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 주셨고요.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은 길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본 3개월은 들고 가보자 이런 말씀까지 들어봤으니까요. 함께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엑세스 바이오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네, 그 사이에 레제비츠님, 대박매실님, 고재관님, 잡으면 상한가님, 그리고 절파고TV님, 또박이님, 레제비츠님까지 모두 다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많은 종목 상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는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안내bio. 네, 안내, 평 단가랑 보유 비중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11만 3,240원이요. 11만 3,240원의 보유 비중은요? 10%. 네, 10%요. 네.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잘 가고 있어서 조금은 욕심이 나셨나 봐요. 네. 네, 이게 가기까지 언제 올지. 네, 알겠습니다. 원금 회복까지 언제 올지, 그리고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두 가지 물어볼까요?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랩을 들고 와 주셨고요. 어제부터 이 안랩이 정치 테마 이슈로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원금 회복까지 가능할지랑 기다리면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을지 진단해 주세요. 지금 전화 통화됐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토마토 15년이고 저는 정치 테마주를 진단을 하거나 추천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여성분이고 한 가지 궁금한 거 6만 원까지 밀렸을 때도 보유를 하고 계셨겠죠? 안내 질문하신 분 네. 통화 되나요? 이거 6만 원까지 밀렸을 때도 보유하셨던 거죠? 네, 그때는 아주 뭐 포기를 하고 있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11만 원대 매수해서 6만 원까지 버틴 분이면 가져가는 게 맞죠? 예, 1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안랩은 사실 이게 왜 해필이면 이 타이밍에 정치 뉴스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클라우드로 가는 게 좋은데 보면은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도 이게 클라우드 관련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로 엮이지 않고 클라우드로 움직였으면 더 좋았을 주식인데 실적치로 봤을 때 실적치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클라우드라는 거 요새 뭐 클라우드 3년 연속 적자에 3월 15일 날 부도 맞을 주식도 날라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그런 주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명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이슈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들이 변동성을 되게 세게 만들 수 있어요. 비중도 10%밖에 안 되시니까 흔들림 참으시면 이거 못 가도 12만 원은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대신 흔들리는 걸 참아야 되고 이분한테도 기술적 분석 하나 해드리면 이종복이가 가장 좋아하는 1, 2, 3, 4, 5, 8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끝났고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제 12만 원 언저리에서 흔들리고 만약에 12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밀릴 때 잘 버틴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14만 원도 보이거든요. 14만 원도. 근데 14만 원까지 가지 마시고 12만 원 정도에서 포기까지 했었으니까 12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면 합리적인 결정이 되지 않겠냐. 그리고 복수하고 싶으면 아주 소량 끝까지 가가지고 한번 14만 원, 15만 원도 도전할 만한 주식은 맞다. 다소간에 불안하고 저는 정권주는 얘기를 안 하지만 고생한 어떤 그걸 감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까 6만 원 선까지 밀려났을 때 거의 포기하고 기다리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한다면 12만 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거든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랩과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정치 테마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인 만큼 참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치솟을 때는 기쁨과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잘 대처해 보시면서 안랩 잘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님께서 보내주신 한전산업이고요. 8,916원에 보유 비중은 17% 들고 계십니다. 종목 대처 방안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우선 오늘 0.45%로 그래도 소폭 오르고 있고요. 8,83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차트를 살펴보면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원금 회복까지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괜한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전산업 이제 고생 끝난 것 같은데 이것도 기술적 분석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완전히 뚫은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우 목이 메이네요. 자, 한전 KPS 올라탔고 한전 기술 올라탔고 한전산업은 이들이 가야 따라갑니다.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큰 욕심을 내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원전 관련주에 미련이 있거나 원전 관련주에 투자하고 싶다면 조정 끝났습니다. 다만 조정은 끝났는데 이제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이유 아시죠, 여러분? 요새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서부터 뭐 그죠? 3월 15일 날 거래 정지 될 만한 주식들도 같이 다 날아가다 보니까 이런 주식에 매기가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매기가 들어오면 한전기술 기준에 7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한전산업이 탄력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종착역은 11,000원 보시고, 종착역은 11,000원 보시고, 절반의 물량은 9,900원 수준 정도에서 털고, 나머지 절반의 물량을 11,000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주식이다. 좋은 주식인데 지금은 소외주에 들어간다. 그렇지만 원전도 기대감은 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진단을 받고 나서 약간은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생은 끝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들어봤고요. 우선은 최종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반절은 9,900원에서 정리를 해보고 나머지 반절을 이 11,000원까지는 보유를 해보자는 전략 한번 반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전산업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접수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빠르게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따라 제약바이오 종목 진단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리님께서 보내주신 종근당이고요. 20만 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이종복 전문가님께 꼭 진단을 받고 싶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20만 원이면 지금 종근당 82,400원 선까지 밀려난 상황이라서 이거 정말 애물단지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 종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중 10%가 불행 중 다행이고 종근당 최고의 주식인데 진짜 소외 많이 받죠? 제가 이분이 질문해서 기사 지금 봤는데 지금 보면 종근당 이번에 기사 나왔네요. 목표가 하향 나왔습니다. 더 사야죠 이제. 예, 목표가 하향 기사 나왔으니까 더 사셔도 되고 다만 보세요. 젠백스는 기가 막히게 가죠. 젠백스는. 그러니까 이 제약주는 한 번 가면 한50%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종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한번 급락을 했다가 물량을 털어내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근당은 물량을 털어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좋은 주식이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털기도 쉽지 않죠. 24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밀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1년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 1년 이상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단연코 지금 추가 매수도 된다라고 하고요. 기술적으로 이 주식이 이제 10만 원대가 중요하거든요. 이 10만 원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 주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지금 예측이 안 되죠. 여기까지 올라와 봐야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단연 추가 매수 의견 드리는 주식이고 추가 매수한 부분은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가면 땡큐 베리 머치.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는 전저점을 깰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면서 10만 원대 쪽을 보고 있다라는 게 이게 이종복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 질문하신 분 한번 잘 참고해서 가만있었는데 이분한테는 그런 얘기는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세상에 이걸 20만 원에 샀으면 여기 아닙니까? 여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손절매도 좀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손절매를 했다면 이렇게 고생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손절매를 하고 뭐 이렇게 뭐 한 12만 원이나 14만 원 부근 언저리에서 매수해서 물렸으면 지금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팔아먹어도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토마토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강조 드리는 게 비중입니다. 비중. 손절매? 못해도 상관없어. 대신 비중이 30%가 넘어가면 어느 시점에서 15% 정도는 덜어내고 나머지를 장롱 속에 넣든 인생 포기하든 그저 15%만 갖고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내일 모레 부도 맞을 주식이 아니라면 먹고 나올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 1년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유해보시고요. 대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근당 그래도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힘내셔서 잘 대응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빠르게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스틸리온이고요. 34,0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철강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다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명분이 있죠? 예. 근데 이제 포스코 스텔리온은 10%죠, 이분. 아, 주식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가 맞나요? 10%.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FM입니다. 일단은 10%만 사는 거죠. 아주 좋아요. 거래가 실리면 불타기 가능, 추가 매수 가능. 못 가도 4만 원, 4만 5천 원까지는 볼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 포스코 영어로 나오나요? 오늘 지금 2차 전지 포스코 이거 급등하고 있고 포스코는 영어로 나오네. 기분 나쁘게 그죠? 잘 가지 않습니까? 따라가는 거죠. 리오프닝으로 보지 말고 포스코 그룹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철강보다는 리오프닝 쪽의 수혜는 화장품이 더 셉니다. 요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 스틸리온 추가 매수도 가능한 주식이고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 실리면 더 사도 되고 4만 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갈 때 4만 5천 원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스틸리온 추가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주 뿐만 아니라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화장품주들 괜찮다고 이런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고요. 전문가님 이제 오후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는데 오늘 오후장은 어떻게 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오후장도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난해요, 여러분. 미국 기업 실적 나오면서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2차 전지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 그리고 오늘 제약주도 괜찮고요. 아까 어떤 분 질문했듯이 리오프닝 화장품도 오늘 좀 괜찮아요. 움직임 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급등한 주식만 안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수는 325 정도부터 저항권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종목들 돌아가면서 시장 뭐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대응 포인트까지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많은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서 오후장 잘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전문가님 공방 있으시다고요? 예, 클라우드 관련주 또 날라가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이 이제 2023년 시장과 이제 매수 유망주 해가지고 마지막 편. 가급적이면은 종목 얘기하고 시장 얘기를 같이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겁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2023년 시황 전망 및 매수하기에 좋은 유망주들을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종복 전문가님과 다양한 종목들 함께 진단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내일 미스터 진단에 이종복 전문가님 출연하실 계획이니까요. 많은 분들 금요일 저녁에 미스터 진단 통해서도 이종복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김민준 전문가님이고요. 그 전에 오후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또 새로운 분들이 댓글창에 이렇게 진입을 해주셨습니다. 해맘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브스기님 쟁반짜장 가자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어떤 분이 오늘 중식을 드시는 건가요? 저도 갑자기 또 음식 얘기 나오니까 배가 고파지면서 짜장면이랑 짬뽕을 같이 먹고 싶은데 최근 중식은 마라탕 그리고 그 찹쌀 탕수육인 것 같은데 찹쌀 탕수육을 저는 넌지시 추천을 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제갈공명님 안녕하세요. 출석 체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진짜 꽁꽁 싸매고 가야 하고요. 성투하세요님도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성투하세요님께서도 감기 조심하시면서 성투까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잡으면 상한가님, 포리님 모두 반갑습니다. 야리님께서도 나타나 주셨네요. 네, 모두 환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진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요. 이 실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실적이 시장에 실망감을 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반대로 실적 괜찮다 이런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이제 그 추정 실적이라고 하죠. 가이던스보다는 지금 선방하고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지금 기업 실적이 거의 70% 가까이 발표가 되었었는데 가이던스를 모두 다 넘어갔습니다. 단지 이제 전년 동기 기준으로 어떻느냐 이렇게 좀 봤을 때 당연히 실적이 매출액이 떨어졌죠. 전년 동기 기준으로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 같고 4분기 기준치만 가이던스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주가의 일정 부분 또 선반영되면서 미리 경기 침체를 조금 선반영시킨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조금 주가가 그래도 기업 실적들이 선방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려야 될 것 같고 국내로 좀 돌아온다면 역시나 이제 실적군 장세 어닝 시즌이 연출되는데 다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실 거예요. 2월 1일 날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를 조금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이런 시장의 투심이 좀 있을 텐데요. 연준에서 시장의 어떤 기대치만큼 방향성을 제시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월에 중소형 종목들 실적이라든지 다음 주에 있을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앞으로 업황이 개선의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가미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주가 향배가 갈릴 것 같습니다. 1분기뿐만이 아니고 특히나 이제 테마단들이 이제 상당히 요즘에 좀 분위기가 좋았었죠.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런데 따라가는 매매로는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분위기가 좋을 수 없고요. 그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 그 20위권 내에 한번 모습을 좀 보시죠. 오늘만 보더라도 최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들어와 있는 그 수급 20위권 내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주도주에서 다 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다 안 좋은데도 역시나 주가는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또 2차전지까지 LG에너지솔루션 힘내주고 있고요. 요즘에 대출 규제 완화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주들까지 그리고 오늘은 기아, 현대차까지 역시나 오름폭이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이 이제 좋은 종목들도 예상이 돼 있지만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경기 침체 속에서 실적이 좋다 그러면 더 갈 것이고요.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업황이 개선 여지가 있는 주도주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반도체 이런 그 흐름들은 지금 작년 연말과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분들의 어떤 시선이 다들 좀 바뀌었거든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략 포인트는 특히나 어닝 시즌에 주도주 쪽으로 좀 더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 봐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부품주들, 그리고 2차 전지 눌림목 공략, 그리고 아직도 주가 쌉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면 저는 역시나 자동차 파트에 대해서 강력한 반등을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권 시즌에는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주도주 쪽에서 일단 숲을 바로 보는 이런 좀 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거기에 바로 따라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적도 실적이지만 업황의 전망이 중요할 것 같아 보인다 의견 들어봤고요. 또 주도주를 공략해보자 이런 투자 포인트와 함께 반도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김민준 전문가님과 첫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절파고 TV님이 보내주신 카카오고요. 10만 6천 원에 13%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오늘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요. 조금 더 눌렸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지, 그리고 10만 원까지 올 수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최선의 대응책이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볼까요? 이분도 제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데 자주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AI 로봇의 채택이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의 의견은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곧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의 지금 그 어떤 시황적인 글로벌 시황에 대한 변동 모습은 좀 없는 편이거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대외 변수가 생기게 되면 전문가들의 어떤 스탠스가 좀 바뀌게 되는데 저는 증시 바닥이 아직까지는 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만은 1월부터 3월까지는 등락 과정이 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65,000원, 코스피 200 선물 모습으로 보시게 되면 324에서 327 정도, 지금 보이신 323포인트인데요. 정라인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간에는 어제죠. 2600선을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데 저는 2500선을 좀 단숨에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 조금 쉬었다가 동력을 받아서 가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추매 의견은 좀 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전망인데 저는 올해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예전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좀 훈풍이 불었을 때 저는 그 시선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폭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죠. 특히나 보유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과연 주가의 퍼포먼스가 나왔느냐, 다른 이슈였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의 카카오의 하락은 또 네이버의 하락은 예견된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ROE 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성장주의 일환으로 과연 편입시켜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어요. 특히나 카카오는 뭐 엎드려 빠쳐 사건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김범수 장 검찰 고발건도 있었고요. 대외적으로 노이즈에 좀 시달렸던 그런 기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실적 부분은 괜찮습니다. 단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사업의 다각화를 지금 해가고 있는 ING형이고 아직까지는 도드라진 측면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분명히 전략적인 접근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차트 모습을 보시면 63,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돌아가는 걸 보면 내가 좀 테마단 공략을 하겠다, 모멘텀. 그러면 AI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쪽으로 갔었어야 되고, 주식들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다들 수익권이 아니세요. 조금 그 추가 매수의 여력이 있어서 눌림목에서 신규 매수를 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그 주식에 손실 구간이 많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거의 확정적으로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른 전문가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지금의 그 탑10 20위권 내의 수급 상황이나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형태를 보게 되면 다 주도주예요. 플랫폼 업체들이 가끔 들어오긴 하는데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도 못하다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에 수급과 매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측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전략적으로 분명히 필요한데 시간은 더딜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신중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주가는 바닥 시그널은 좀 나왔는데 상승 동력을 가져갈 때 추가 매수를 해놓으면 뭐 20%까지 비중을 올린다.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카카오로 수익을 낸다 이런 것보다도 조금 투자 관점으로 그냥 길게 가져가서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더 권장드리고 싶어요. 추가 매수를 했는데 올해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한 8, 9만까지 낮췄는데 도달을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올해 도달이 안 되고 내년 시즌으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때 카카오를 보유했을 때 수익 상승률과 다른 섹터를 보유했을 때 수익 상승률은 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요. 최종 매도 목표가는 저는 85,000원 제시하고 포트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는 시간 투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탈출 전략을 위주로 세워주셨는데 85,000원 구간까지 가격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시간 투자 해보시면서 탈출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눈에 띌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마그마님이 소는 사줘도 먹지 말고 돼지는 사주면 먹고 오리는 자기 돈으로 사 먹어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근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소고기가 비싼데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안 좋은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 외신을 준비하면서 봤던 흥미로운 기사였는데 이 메탄의 주범이 되는 게 소의 트림인데 이 소의 트림을 95% 줄이기 위해서 빌 게이츠가 이 호주 스타트업에 148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또 댓글에 나오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그래도 공통점은 맛있다는 거긴 하니까요. 가끔 좀 고기 드시고 싶을 때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휴마시스요. 네, 휴마시스 평 단가랑 보유 비중도 알려주세요. 아, 네. 단가는 18,500원이고요. 네. 퍼센트는 100% 다 가지고 있어요. 100%를 다 투자를 하신 거구나. 네. 휴마시스 그러면 지금 17,000원 부근까지 살짝 밀리기는 했는데요. 어떠한 부분이 가장 고민되실까요? 아, 이게 가지고 있어야 될는지 그냥 손절해야 될는지 그래서 답답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마시스 전략 세워달라고 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휴마시스고요. 오늘 3.82%로 그래도 탄력을 받고는 있는데 보유 비중이 10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보유해봐야 할지 고민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아마 받은 질문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늘 이제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이나 질문이 채택됐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 김민주는 이게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결정을 내릴까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시청자분이 왜 이 종목을 샀을까 한번 이제 빙의가 한번 돼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술적인 관점을 많이 고려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어렵다고 말한 게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분석 이런 내용으로 주식 접근 포인트를 잡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제 숫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적이라든지, 밸류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던 이슈, 뉴스 플로우로 접근 포인트를 좀 잡게 되면 주가에 비이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양념처럼 과미가 많이 됩니다. 요즘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는 종목들, 뭐 소액주주들과 좀 싸움이 있다거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의 등락 과정들이 상당 퍼포먼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갈 때는 시세가 좀 나오는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시장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러면 주가가 흘러내리거든요. 그럼 일단 휴마시스는 실적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앞으로 진단키트에 관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가 동감하실 거예요. 정점은 좀 지났고요. 실적 부분에 대한 정점은 점진적으로 감소를 해갈 것이고, 휴마시스의 수주 잔고는 지금 전자공시지에 있는 마지막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4,600억 정도가 됩니다. 수출과 내수가 거의 5대5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도 한참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지거든요. 단지 최근에 있었던 또 하나 악재 이슈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이죠. 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셀트리온과 900억대 계약한 게 있었는데 이것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섹터도 이런 반도체 주문이라든지 취소 계약 해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악재인 요소고, 단지
최근에 이제 뭐 며칠 전에 보니까 주주 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이런 부분들로 약간 이슈가 되는 것 같고,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한 작년 10월부터 이런 부분으로 좀 흘러오는데, 작년에 2월에 찍었던 36,000원 같은 퍼포먼스는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차트 모습 좀 우리 시청자분 보시면 고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고점 돌파를 좀 해야지만 지금 이제 바닥 국면이라고 보시는데, 지금 이제 기는 좀 모았어요. 기는 모았는데 과연 돌파를 해서 시세 반등 부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아서 지금 이평선을 좀 돌파해가지고 추가적으로 18,000원 안착을 한 다음에 2만 원까지 시세가 뿜어주기에는 그것도 좀 운이 따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시장의 관망세가 FOMC를 앞두고 내일부터 얼마만큼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정 부분 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랑 목표가를 둘 다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확실히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15,7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네, 휴마시스와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손절가와 목표가를 두 개 다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5,7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정도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반영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해서 휴마시스 진단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 휴마시스 아까 제가 댓글 보니까 또 들고 계신 다른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후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진단쇼는 역시 점심시간이다 보니까 이런 음식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마그마는 빵빠레파라고 말씀 남겨주셨는데 빵빠레 활용 점정은 사실 그 위에 있는 바닐라 맛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그 밑에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샤베트, 사과 맛 샤베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마그마님께서도 그 샤베트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체리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럼 체리 맛으로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베스킨라빈스에 있는 체리 맛 이걸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아이스크림 맛있죠.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추운 날에는 아이스크림보다는 좀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뭐 이열치열과 비슷하게 이한치한이 아니라면은 따뜻한 거 드시면서 체온 보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희주님께서 보내주신 태경산업이고요. 6,893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태경산업 10% 보유 비중이라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태경산업을 사셨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태경산업이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기초 소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원자재 쪽 공략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망간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입 타점을 잡으신 걸 보니까 기술적인 걸 좀 가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가를 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좀 큽니다. 네, 캔들 모양도 굉장히 크고 공시를 좀 들어가서 요목조목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비중들을 보게 되면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주유소 사업을 한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고 사신 것 같지는 않고 실적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괜찮습니다. 그럭저럭 매출액 성장은 없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좀 뽑아주는 업체예요. 근데 그 작년부터 그 전기차 산업에 관한 이슈들이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좀 잡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1월 12일인가요? 조금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 좀 붙으면서 7,000원 위로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잡으신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걸 좀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가치주 성격이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성장주로 편입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과연 실적 대비 주가가 좀 싸냐? 그리고 과연 지난해 이제 호실적을 좀 썼는데 올해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조금 포커스를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상승 퍼포먼스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그 유동 주식 수가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에요. 발행 주식 수가 3천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이 김혜련 씨 외에 태경화학이나 태경 케미칼 등등이 갖고 있고 1,000만 주 정도가 유통이 되는데 이 보니까 한 100만 주, 200만 주만 주가가 좀 붙어도 VI가 걸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늘 그 질문을 올리신 게 이 장대양봉 윗꼬리 정도까지 과연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굳이 이제 실적도 괜찮고 하긴 한데 이슈가 조금 묻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실적을 좀 확인해 보겠다 어닝 시즌에. 그래서 실적에 따른 반등세가 좀 나올 때 약간 리바운드가 나온다면 단기로 좀 치고 빠지겠다. 이런 전략이라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단가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그 고지가 1차 목표가가 7,300원 언저리인데 6,800원에 잡으셨으니까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돌파를 됐을 때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절가를 좀 잡는 게 편안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매출액은 답보 상태인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게 되거나 영업이익이 떨어지게 되면 주가는 바로 하락세를 겪을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뉴스플로우 IR 뉴스를 붙여서 스트레이트 기사로 뉴스플로우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를 제시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손절가를 좀 러프하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손절가 6,200원 제시 들어가고요. 반등 목표가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 투자하신다면 7,250원 정도 반등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경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절가와 목표가를 모두 다 잡아주셨습니다. 손절가는 6,200원이고요. 목표가는 7,250원으로 잡아주셨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빠르게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투하세요님께서 보내주신 TSI고요. 9,460원의 보유 비중은 9%의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매력 보이스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거든요. 네, TSI 최근에 2차전지와 관련해서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약수익 구간에 진입을 해 계신데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지금 주가를 어떤 기관 횡보의 모습을 보고 최근에 이제 조금 현금 여력이 있어서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선정이 괜찮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질문 받았던 걸 보면 카카오, 휴마시스, 태경산업, TSI 이렇게 있습니다. 대형주, 약간 이슈가 묻었던 진단키트, 그리고 약간 가치주 성격의 태경산업, 그 다음에 TSI가 있어요. 주도주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 2차전지 장비업체인데 가장 지금의 상황에 맞는 종목을 선정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그 2차전지 장비업체들은 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립공정, 활성화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제 PNT를 생각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엠플로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기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장비업체들이 있는데 이 TSI는 보니까 좀 독특하게 믹싱 공정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 파우더 가루를 V자형 원통에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도전제도 만들고 이런 믹싱 공정을 만드는 장비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믹싱 공정을 만드는 회사가 국내 기업 중에 한 두세 군데 정도 되는데 배터리 이제 3사 셀 업체 이렇게 장비 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TSI MS가 상당히 좀 높더라고요. 40% 정도 되기 때문에 경쟁력은 확실히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올해 이제 그 실적 부분인데 밸류는 10배 정도를 갖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2차전지 장비업체 10배 정도다 괜찮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제가 방송하면서 보여드리는데 편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작년에 1,500억 찍었어요. 2021년에 670억 찍었습니다. 올해 어찌됐건 증권사의 분석치고 가이던스지만 중소형 종목인데 꾸준하게 2017년부터 2017년에 157억 매출액 찍던 기업이 올해 지금 2,200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출액이 벌써 15배 성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성장주의 한 축을 차지하려면 외형 성장은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이 따라와줘야 됩니다. 여기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재무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재무는 뭐 캐파 증설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순수 잔고가 괜찮습니다. 최근에 맺은 그 계약들을 보니까 200억짜리도 있고 또 100억짜리도 올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잘 잡으셨어요. 제가 봤을 때 비중도 일단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 하기에는 일단 입질 좀 받아보자. 투자 포인트도 괜찮고 매매 포인트도 괜찮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고, 기간 행보의 모습을 가니까 거래량 좀 붙어주면서 실적 시즌에 또 부각이 되면 좋고, 뉴스플로우를 타줘도 괜찮고,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런 종목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전략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도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지금 추가 매수 의견을 물어보시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밀리면 FMC나 이런 관망세가 터졌을 때 현금 비중이 좀 있으시면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또 밀렸다고 한들 여력이 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져가시는 전략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의 전반적으로 오늘은 그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시세가 나오는데 아직 완벽하게 조정 구간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장비 업체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기업의 선별화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올해 실적들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좀 길게 가져가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가신다면 비중이 9%니까 뭐 제가 봤을 때 1, 2차를 나눠서 매도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항 라인이 첫 번째 12,000원 정도가 좀 보여요. 단기적으로 11,000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오늘 기준으로는 최종 매도 목표가는 12,500원 제시 들어가고, 투자 기간은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자. 종목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네, 칭찬까지 받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TSI 조금 시간 투자해 보시면서 우선은 12,500원까지 목표가 설정해 주셨다는 부분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과는 여기까지 진단해 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다양한 진단을 해드리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더욱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대표적으로 뒷심이 강한 시장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은 1%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오후장도 기분 좋게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단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